자, 그러면 향후 이렇게 전세의 신규의 공급도 부족해졌고 거의 이게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전세가 이렇게 자신 있게 앞으로도 줄어들 거다. 지금 소폭 늘어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지금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인허가. 그리고 이거는 착공, 분양, 준공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허가 23년도에 인허가가 19년, 20년, 21년 쭉 봤을 때 인허가가 얼마나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그러면 얘네가 한 3, 4년 후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3, 4년 후에 영향을 받으면 얘 입주 물량이 26년, 27년, 28년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 인허가가 매우 적은 만큼 그때 입주가 많아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 지금 착공 봅시다, 착공. 착공은 뭐예요? 공사를 이제 막 시작한다는 거예요. 착공 봐봐요. 여기 23년. 그러면 이때 언제 영향을 끼쳐요? 26년, 27년도 영향을 끼치죠. 근데 지금 착공이 위반 상태더라. 네. 분양과 준공도 마찬가지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금토리님 왜 도대체 이렇게 아파트 인허가도 안 하고 착공도 안 하고 분양도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저만 궁금한가? 자, 왜 안 하는 겁니까? 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답변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니까. 정치적인 요소도 섞여 있지.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인 요소도 섞여 있지. 여러 가지 다 섞여 있죠. 앞에서 얘기했었던 지난 정부에서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까지 다 막아버렸잖아요. 정치적인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정책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지난 정부에서는 사람들이 뭔가 소유권을 획득하면 약간 이게 이데올로기, 생각이 바뀌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이 재밌는 얘기니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네. 약간 뭔가 내가 소유권을 획득했어. 집을 샀어. 마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집을 샀어. 그러면 약간 사람 성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개인 자산을 인정을 해야 하니까. 근데 국유화한다잖아, 집을 전부 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집을 안 지어서 사람들이 소유권을 못 획득하게 해야 돼. 어, 못 획득하게 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공급까지 막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막았었던 나비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넣으면 되잖아요, 금토리님. 지금. 지금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죠? 저 화난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지금 또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엄청 풀었죠. 돈을 엄청 풀어서, 돈을 엄청 풀면 우리 20년도, 21년도 아파트 가격 어땠어요? 그냥 뭐 빨간 아파트, 노란 아파트, 찢어진 아파트까지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자산들이 가격이 오르고 그 뒤에 뭐가 오르냐? 그 뒤에 물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 공사비가 폭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뭐가 올라요? 이제 우리 생필품 물가가 올라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뭐가 찔끔 오른다? 우리 월급. 월급이 살짝 오르잖아요. 이건 좀 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말은 안 해도. 자, 자, 한번 보세요. 2020년 코로나 터지고부터 평당 공사비예요. 500만 원대에서 지금 800만 원대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5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공사비가. 그러면 근데 또 아파트 가격은 22년도에, 20년도, 21년도 떡상하고 22년도에 금리 올려가지고 떡락했네? 그러면 공사비는 근데 엄청 올라버렸네?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 비싸게 분양해야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떡락해버렸으니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남으니까 못하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조금 활발해지고 약간 좀 뜨거워지려고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올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서울이. 그러니까 사업성이 나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올해, 작년, 인허가를 놓으면 되는데,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이런 큰 흐름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전세가로 돌아와서 전세가가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가가 오르는 것은 에너지를 채우는 거라고 했죠? 이 안에서 향후 공급까지 부족해지면 이 에너지를 계속 채울 확률이 높다고 했죠? 매매가 밀어올릴 확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향후 공급은 대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거 우리 지금 다 느끼고 있죠? 근데 한번 보세요. 임대주택, 말 그대로 전세 아파트의 공급은 개인이 81%를 공급해요, 개인이. 개인은 누구예요? 투자자들. 집을 사가지고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내놔야 하잖아요. 내가 투자자면 내가 직접 거주할 거 아니니까. 이게 81%인데 지금 투자자들이 갭 투자를 해요, 못해요? 왜 못하죠? 취득세 중과 때문에. 자, 정말 호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2015년부터 투자를 했습니다만, 10채를 사던 20채를 사던 취득세가 몇 프로? 1%. 근데 지금 세 채부터 몇 프로? 8%. 그리고 투기지역 사면, 세채 조정지역 사면 세 채부터 몇 프로? 13%. 10억짜리 사면 취득세가 얼마? 1억 4천. 네. 이거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못 사죠.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집을 투자로 사가지고 전세를 내놔야 하는데 전세를 못 내놓는 거지. 전세가 개인이 내놓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많아질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향후 입주 물량 부족하지.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전세로 내놓을 수도 없지 하니까 전세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죠. 전세 공급이 부족하고 향후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 전세 매물이 이 대출 환경만 좋아지면 다시 전세 매물이 소진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전세가가 다시 반등을 할 것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뭉쳐서 전세도 그렇고, 신규 공급도 그렇고, 공급 부족이 만들어진 것이다. 자, 이렇게 벽화만 실컷 그렸던 나비 효과가 비로소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세가 향방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저는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더 집중해서 살펴봐요. 네. 그래서 매매는 실수요와 가수요가 결합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로도 사고 실수요도 사기 때문에 거품이 형성이 돼요. 근데 전세는 내가 전세가가 오를 것 같아가지고 전세를 막 2개 계약해놓고 그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품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급에만 영향을 받았으나 지금은 유동성까지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전세 대출 때문에 전세 대출을 잠근다는 건 유동성을 잠그는 거고 전세 대출을 내년부터 다시 열어주는 건 유동성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영향을 이제 전세는 받는다. 근데 지금은 이걸 잠궈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이렇게 소진되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전세가 여전히 오르고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년 초에 다시 기금 대출이랑 열어준다고 뉴스 나왔죠. 그러면 이것도 다시 소꼭지를 열어주는 거네. 그럼 공급 부족하고 유동성까지 합쳐지는 거네요. 내년에도 공급이 내년 25년 초반에 많지만 중반으로 갈수록 전세가 상방률은 계속 높아질 거예요. 자, 아파트의 가격의 향방은 전세가에 달려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전세가가 오르나 전세가로 돈이 공급이 되나 매매가로 돈이 공급이 되나 매 한 가지예요. 매 한 가지. 왜냐? 부동산 안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둘 다 부동산 안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매매가가 오르면 아파트가 그냥 오르는 거고 전세가가 가격이 오르면 이게 차고 차면 결국 이 부동산 안에서 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결국 이쪽으로 흘러 넘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세를 매우 유심히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